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석유회사 쉐브론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진입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연쇄 용의자를 경찰이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버거킹 햄버거에서 혈흔이 발견돼 해당 매장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록밴드 이글스가 라스베거스 스피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한인 관광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후보 수락과 함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조혜진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온라인 투표 이틀 만에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필요한 대의원 과반의 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흑인 여성이자 아시아계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현지 시각 5일 투표가 마무리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선거 캠프에서는 부통령 후보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19명의 선거인단이 할당된 펜실베이니아의 조 시 셔피로 주지사입니다. 셔피로 주지사가 이번 주말 행사를 취소하며 이르면 월요일 후보 지명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She is obviously uniqu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picking someone who she can run with and win with. 한편 최근 이딴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는 TV 토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곧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결집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 고용 상황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고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하락으로 장을 시작한 유럽 주요국 주가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이 커졌습니다.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497.85로 전날 대비 2.73% 떨어졌습니다. 5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 넘게 내렸고 독일은 2%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1%,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84%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앞서 어제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종가 기준 5.8%까지 급락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 블랙 먼데이 이튿날 이래 사상 두 번째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린 인공지능 붐에 대한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각종 고용 지표와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의 시장 심리를 흔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석유회사 쉐브론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쉐브론 코퍼레이션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올해 말까지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샌 라몬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핵심 경영진과 간부만 이동하겠지만 향후 5년 안에 캘리포니아의 모든 본사 기능을 휴스턴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돼 왔던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의 마찰 때문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쉐브론은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충돌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쉐브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워스 쉐브론 CEO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는 비용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을 펼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쉐브론의 이전 발표로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대기업이 또 늘어났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2021년 테슬라 본사에 이어 지난달 소셜미디어 X와 민간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도 2020년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텍사스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사람이 있는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연쇄범을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한인타운 북동쪽 실버레이크와 이스터 헐리우드 지역에 걸쳐 주택 침입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샌본 애비뉴와 맨자니타 스트리트, 프로스펙트 애비뉴에 있는 피해 주택 3곳 모두 서로 반경 1마일 내에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피해 주택에서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네 번째 피해 집이 나왔습니다. 역시 앞서 세 곳의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건의 범행 모두 빈집이 아니고 사람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침입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성범죄를 노리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살에서 35살 사이 5피트 10인치의 키에 마른 체형인 백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 짙은 색 모자와 상하이 운동복,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연쇄 범행이 발생한 주택가 지역은 LA 한인타운 경계인 버몬트와 베버리 교차로까지 불과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궈두고 주택 외부 조명을 켜둘 것, 집 근처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 불법 도박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차이나타운의 카날 스트리트 91번지에서 권총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권총으로 여성을 위협해 지갑을 강탈하고 북쪽 델렌시 스트리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 장소가 도박장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하고 7분 후 경찰은 엘드리지 스트리트에서 용의자와 비슷한 남자를 발견해 2명의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했으나 용의자는 바지 주머니에서 장전된 총을 꺼냈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중 용의자가 2명의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장전된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은 벨브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경찰은 NYPD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해왔으며 찰과상을 입은 경찰관은 NYPD에서 약 11년간 근무한 지역 경찰입니다. 용의자는 로어 맨하탄에 거주하는 22세 조슈아 도르셋으로 확인됐는데 그는 알려진 갱 단원이었습니다. 도르셋은 이전에 3번 체포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각종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FTC의 이번 조사는 대형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키오스크 도입과 AI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각종 식품들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면 FTC는 대형 업체들의 비용과 상품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25%가 뛰면서 다른 소비재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를 앞질렀습니다. 또 FTC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식품 가격은 11%가 상승했고 식품 유통업체 이익은 6%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가게 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업 이익은 증가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노이대와 퍼듀대 경제학자들이 올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0% 이상이 식당과 슈퍼마켓, 식품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모녀가 피가 묻은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스를 받았습니다. 매장 측은 손을 베인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버거킹 측은 사과와 함께 해당 매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뉴욕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정오 무렵 29살 여성 티파니 플로이드는 차 뒤에 4살 난 딸을 태우고 뉴욕 개츠빌에 위치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습니다. 플로이드는 드라이브스루로 딸이 원하는 해피밀 세트를 주문한 뒤 받은 종이백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 5분 뒤 딸이 플로이드에게 자신은 케첩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에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 가방 속 음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플로이드는 햄버거 포장지와 프렌치 프라이, 해피밀 장난감 여기저기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며 즉시 딸에게 햄버거를 뱉으라고 하고 차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플로이드는 당시 피가 묻은 채 발견된 버거킹 햄버거 포장지와 프렌치 프라이 등을 영상으로 찍어 틱톡에 올리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사건 직후 해당 버거킹 매장으로 전화해 항의했고 이어 한 직원이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기 직전 손을 베이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통화한 버거킹 매니저는 플로이드에게 음식을 가져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해당 매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9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이 이어지자 버거킹은 어제 USA 투데이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매장은 주말 내내 폐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직원 재교육과 대청소를 마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플로이드는 이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으며 피가 섞인 햄버거를 먹은 딸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2차례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이드는 딸의 건강이 우려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딸은 잠재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매달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는 버거킹 측에 피를 흘린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996년에 통과된 환자의 건강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플로이드는 피 흘린 직원이 어떤 질병이나 감염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어 막막하고 두렵다며 4살 난 딸이 매달 피 검사를 해야 할 생각을 하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로 유명한 전설의 락밴드 이글스가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한인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한인 여행업체도 관련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출시하며 발빠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6년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로 3,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락밴드 이글스가 다음 달부터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23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지난해 완공된 스피어는 18,600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영상과 음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피어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글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기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는 음악 팬들의 예상이 나오면서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입장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점, 최고의 음향 시설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이 입장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글스의 스피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관람과 여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담은 것인데 국내 여행객은 물론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상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스피어스 공연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 문화 콘텐츠를 좀 더 폭을 좀 넓힐 계획입니다.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 콘텐츠 속에서도 여행의 즐거움이 있다는 걸. 사무관광이 선보인 여행 상품은 일반 객석이 아닌 박스석에서 관람이 가능한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 공연에 32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5성급 호텔 숙박이 포함된 이 엔터테인먼트 여행 상품은 총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행사 측은 이글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중장년층의 문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70대 같은 그 연령대에서는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글스를 모른다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가치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글스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죠. 이글스 공연 관람이 포함된 사무관광의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여행사 측은 박스석 입장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달부터 시작해 앞으로 1년 동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8.9%로 변경됩니다. 렌트비 인상률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연간 5% 기본 인상률에 지역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매년 최고 10%까지 달라지는데 올해는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3.9%였던 것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8.9%로 확정됐습니다.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건물에만 적용되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더 높게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 도시들이 따로 정한 렌트비 인상 규정이 있다면 그 도시들의 규정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 LA시의 경우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은 연간 4%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유틸리티 비용을 내고 있다면 6%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